제9호 태풍 마이삭이 대구 경북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매미와 경로가 비슷해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하루 대구 경북에서는 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음주운전 단속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접촉식 감지기를 사용하고 불시 점검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천주교 대구대 교구는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대구 경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매미와 경로가 비슷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자체들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이 휩쓸고 간 경주의 해안도로입니다. 2차선 가운데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번 태풍에 얼마나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구역도 비상입니다. 3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안강 풍수의 위험 지구가 있습니다. 매번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데요. 그런데 3년 전에 사업이 진행되어 9월 말에 완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려서 상황이 어렵다면 배수 펌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은 2일 오후 제주도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구 경북이 태풍에 제일 근접하는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1시간씩 더 앞당겨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3일 새벽 3시, 경주는 1시간 뒤인 새벽 4시, 이어 안동이 새벽 5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30m에서는 허술한 가옥이 붕괴되고 40m에서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어떻게든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TV나 라디오라든지 인터넷, 휴대폰 이런 걸 상황을 잘 보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바람이 세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닮은 꼴로는 2003년 태풍 매미가 꼽힙니다. 당시 경북에서는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68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데다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에 만조까지 겹쳐 위기경보와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각 지자체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급경사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등산로 26곳을 통제했습니다. 팔공산 6개 코스와 앞산 11개 코스는 1일 오후 4시부터, 비슬산 9개 코스는 2일부터 통제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공항에서 2일 오전 6시 30분부터 뜨는 항공기는 모두 결항됐습니다. 동대구역 워킹스루 코로나19 진료소도 강풍 피해를 염려해 3일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연안사고 위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는 기상특보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관심과 주의보, 경보 단계로 구분해 발령합니다. 해경은 연안 해역에 폭풍 해일이 예상됨에 따라 방파제나 갯바위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 대형 태풍과 피해를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강원도 강릉의 강수량은 870mm로 기상 관측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6m가 넘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여 원.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뒤를 이어 2003년에는 태풍 매미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고 태풍 올가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강풍으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수많은 건물의 간판이 날아갔으며 엄청난 파도와 해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태풍은 1959년의 사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1970년대 태풍 베티가 510명, 1987년 태풍 셀마가 345명, 2000년대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태풍의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접근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수가 높아졌고요. 단시간에 많은 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50mm 이상 내린 일수가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태풍의 위력.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태풍은 이동 진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위험 반원이라 불리는 오른쪽에서 왼쪽보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가항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람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왼쪽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하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하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가항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20년 만에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은 상대적일 뿐 태풍의 위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가항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7월 부산 초량 1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7월 23일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입니다. 빗물이 유입되고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옴싹달싹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결국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차량 내부에 있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침수 초반에 과감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 완만한 경사진 곳이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빨리 차량에서 내셔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에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비상탈출용 망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면 문을 열 수 없거나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중앙이나 윗부분은 쉽게 깨지지 않는 만큼 아랫부분, 모서리에 충격을 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장비 없이 갇히게 됐다면 무리하게 차문을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량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물의 차이 높이가 가슴 높이 됐을 때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 물이 찰수록 수압차가 줄기 때문입니다. 또 침수 도로를 운행할 때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2분의 1까지 물에 잠길 경우 부력이 생겨 차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일 하루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1명을 뺀 16명이 지역 감염 사례인데요. 줄어들 듯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하루 새 대구에서 13명, 경북에서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5명은 코호트 격리가 내려진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초 검사에서는 환자와 직원 모두 음성이었지만 재검사 결과 환자 4명, 직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사랑의 교회 교인 접촉자가 2명,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5명입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1명과 10대 자녀 2명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발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 들어 구미시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는데 정부가 8월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만큼 이륜차 운전자와 시민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높이고 식당 이용 대신 배달 음식을 활용해달라고 권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미시에선 배달 주문이 늘어나 이륜차 교통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이륜차 사망사고가 모두 19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건이 배달 차량 사고였습니다. 배달 차량 사망사고 비중이 42%에 달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초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늘어난 배달 주문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미시에서 감염 사망자보다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다며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께서는 속도와 신호를 지키시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들께서는 독촉, 재촉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고객보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주부터 교통안전 100일 계획을 실시해 11월 30일까지 보행차와 이륜차에 대한 사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 경북 도내 음주운전 단속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합니다. 또한 LED 안전경고 등과 라바콘 등 장비로 S자 코스를 만들어 음주 의심 운전자를 가려냅니다. 모든 경찰서를 동원하는 단속은 일주일에 2번, 경찰서별 단속은 1번 진행되며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불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최근 대구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천주교 대구대 교구는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인 10일까지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교구 내 성당과 기관, 학교, 수도회, 한티성지와 성모당 등에선 주일과 평일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교구는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격 화상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북도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독도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탄력적으로 비대면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오는 7일부터 예정된 의료계 3차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비상진료상황실은 지역 내 휴진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차 집단 휴진 당시 경주에서는 병원급 12곳 중 3곳, 의원급 115곳 중 60곳 이상이 참여해 전국 평균 휴진율 1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새벽 사이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점차 근접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빠른 속도와 강한 세력을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정을 지나 새벽 1시경 경남 남해안 부근을 지나겠고 새벽 3시에 대구, 새벽 4시에 포항, 새벽 5시에는 안동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함께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0에서 200mm,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바비보다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며 가을의 시작을 알리겠는데요. 하지만 제9호 태풍이 지나간 데 이어 제10호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여러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고요. 마르기 쉬운 빨랫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실내 운동 위주로 하시기 바라고요.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2에서 10m, 동해 남부 먼바다는 3에서 12m로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물결도 매우 강하게 일겠습니다. 선박이나 양식장 등 해상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